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오웅성 교수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공학, 나노, 그리고 바로 앞전에 포스텍 교수님이 건축에 관계되는 부분들 일부 말씀해 주신 텐스그리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과 조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스마트시티 대학원의 도시환경 전공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인생 역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시, 건축, 조경, 그다음에 환경 분야를 망라를 한 지식 기반 위에 그 지식 기반을 지금 시대의 지배적인 기술인 ICT와 IoT에 올라타서 과연 인류의 행복과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제 연구가 한 7, 8년 전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휴먼 트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실시간 식물 생체 정보 모니터링 및 건강 케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트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트리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더 큰 차원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과학 분야 또 미래학 분야에서 말하는 특이점, 싱귤레리티, 즉 다시 말해서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이미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말했듯이 이 기술이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한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런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이점이 오든 안 오든 저희는 이미 알파고 사건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점으로부터 이제 난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이점이 절대적인 어떤 전제는 아니고요. 얘기의 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퀘스천을 몇 가지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은 생략하고, 두 번째가 이런 특이점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이점의 리스크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기술이 인간의 행복한 세상을 마련해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칫하면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류라든가 또는 SF 영화에서 보듯이 로봇이 사람을 습격하고 이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불행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레이커즈 와일이라든가 또는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특이점의 리스크를. 근데 이 특이점의 리스크, 즉 다시 말해서 디스토피아를 벗어나면서 화평한 미래 세상,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기계와 기술과, 그리고 이 서양의 미래학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이 찬반 논란을 하고 있는 이 특이점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자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 논란 자체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다분히 서양 위주의 어떤 그런 기계론적인, 결정론적인 대치 관계, 대척점의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계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을 기계화해서 더 발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리스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앞으로 한 2045년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이점이 오는 순간이. 그런 순간에 대해서 과연 이 인간과 기계의 대치 관계에서에만 해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양적인 사고방식,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볼 때는 항상 인공과 그러니까 나와 자연, 나와 물리의 세계, 인공의 세계 간에는 그 사이에 자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동양 문명사는 항상 자연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자연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조장을 하고 서로가 협력 관계에서 서클을 이루면서 선적인 공간이 아닌 서클을 이루면서 진보를 해왔다. 그래서 그런 동양의 자연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특이점이 오는 순간 또는 그 전에 저희는 서양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 식물의 언어를 듣기 위한 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인 스마트 트리를 더 초고도화시켜서 결국은 생물을, 자연의 언어를 읽고 듣고 생체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시 현대의 AI와 또 뭐 나노라든가 이런 최첨단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그 기술에 힘입어서 그 생물 생장을 한계를 뛰어넘은 거 지금보다는 그 사실은 그 식물과 같은 생물은 그 생장점이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식물의 생장을 더욱 촉진시켜 줌으로 해서 그 생물이 자연이 저희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공기로서 식품으로서 저희한테 돌려줌으로 해서 인간이 결국은 더 강화된 인간으로, 더 건강한 인간으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럼으로써 그 로봇과 AI는 식물을 도와주고 다시 한번 식물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필로소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트랜스휴먼 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앞전에도 몇 번 이제 언급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실 코로나도 알고 보면은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해서 동물들이 인간계로 내려오고요,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잡음으로 해서 지금 모든 RNA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RNA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동물발 바이러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이 기계 문명 기술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 환경의 위협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저희가 난제로 특이점 말고 더 스마트리 단계에서 환경 분야에서 난제로 취급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식물이란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가느냐 하는 게 난제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 수목한테 인간이 어떻게 접속을 해서 그 수목의 생체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말 나노 스케일 메타에서 그 식물의 호흡 소리를, 마치 의사가, 저희가 알고자 하는 그겁니다. 의사가 청진, 촉진,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 개발이라든가 또는 구조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 자연에 대한 분야, 즉 다시 말해서 식물로 대표되는 자연에 대한 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시도한 것이 지금까지 개발된 5G까지의 기술, IoT 기술을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목에 대한 실시간 건강 체크를 했던 게 바로 스마트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스마트 트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요, 개체에 대한 이 트래킹이라든가 또는 일부 군집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하더라도 광대역의 예를 들어서 자연의 산림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광대역으로 보다 정밀하게 식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디가 좋고 나쁘고 생태가 어떻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옵틱이라는 과학기술,
초분광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우주에서도 이제 뭐 렌즈로 이렇게 이 과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스케일보다는 그 실제 식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낮은 스케일에 더 낮은 고도에서 이 광학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과학적인 트랜스휴먼 트리 자체가 하나의 과학적인 명제고요. 더 디테일한 과학적인 난제는 그 수목의 인간은 어떻게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어떤 요소들부터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 어떤 위기를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공학이나 이 공학 분야, 나노 분야, 소재 분야 많이 유전공학 분야에 쏠려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야에 시급하게 그러한 기술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식물 과학에 기반한 식물의 기본적인 언어 그것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리 언어 질문자께 질문 주셨는데 현재까지 스마트리를 통해서 연구 성과라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체 언어를 스탠다드 표준화 시킨 것을 제가 이제 성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더군다나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과학 기술까지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징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그 결과로서 이 검진의 결과죠. 처방까지 하는, 처방이라는 건 생물 생장을 촉진시키는 어떤 물질을 주입을 한다든가 분사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액추에이션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처방 단계까지는 지금 전혀 세계적으로 연구 성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바이오옵틱과 나노바이오, 이 바이오옵틱과 바이오옵틱은 1단계 연구에서 바이오옵틱에 대한 그 제작이 필요하고요. 그 광렌즈 제작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나노바이오는 치료약입니다. 이 치료약은 3단계 연구에서 필요한 처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지향적인 그런 선적인 리니어한 진보보다 저는 공존 지향적이면서 생태 혁신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이 기술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융합적인 연구를 위해서 국내에서 이 과학 쪽에 세계적인 권위, 이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광학은 러시아가 최고인데요. 렌즈 만들어내는 거는. 그쪽하고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저희 스마트리에도 상당히 도움을 줬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또한 나사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다음에 이 트랜스휴먼 트리를 완성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물의 생장을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제가 스마트리에서는 식물의 수액 흐름을 반응을 재서 1차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에 대한 트래킹이나 일부 군집에 대한 트래킹은 가능하더라도 숲이라든가 전체 산림에 대해서 광대역으로 실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해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광학입니다. 광학도 이제 바이오픽인데요. 바이오픽이라는 거는 보통 우주 공간에서 이제 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상 공간까지 다운시켜서 50 내지 100m의 제가 말씀드린 도킹 스테이션에서 그 광학을 렌즈를 쏘아가지고요. 전체 식물의 숲이나 식물의 광학적인 반응을 가지고 그 바이오펄스 생체 식물도 여러분들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요. 식물이 즐거울 때는 수액이 빨리 뛰고요. 그리고 식물이 아플 때는 그 맥박이 늦게 뜁니다. 그래서 미세한 그 맥박을 저희가 청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일종의 이 AOTF 하이퍼스펙트라를 그러는데요. 그 하이퍼스펙트라 초분광이지 않습니까? 초분광에 그 소위 말해서 음향 광학 터너블 필터라는 것을 장착을 하면 소리, 음파를 과학적인 그 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미지로 읽어서 그 식물의 숲의 현재 생체 이 바이오리듬을 실시간으로 읽고 또 한편으로는
온사이트에서 수액 흐름 반응을 부착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읽어드려서 그 두 가지를 알고리즘을 읽어서 식물 언어를 해독을 하고요. 식물 언어를 해독한 다음에 그게 이제 바이오 포밍 단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징 빅데이터로 해석을 해서 종합적인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학 바이오틱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그린광학의 국내 국제적인 업체와 그리고 그거를 읽어드린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알리바바 NTU 싱가포르 NTU하고 알리바바가 세운 그 AI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현재 카이스트의 윤영진 교수분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과제가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트랜스휴먼 트리를 실현했을 때 도대체 뭔 효과를 노리고 있느냐. 첫 번째가 생물종 다양성과 회복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특정 수목이나 그 작물의 식생대를 제가 확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무엇되고자 함을 자발적인 창 발성을 저희가 청진과 문진과 촉진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읽어드리고 현장에서 부착하는 디바이스 통해서 수액의 흐름을 살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식물의 언어를 해독을 했어요. 그걸 빅데이터로 읽어서 결국은 필요한 식물 생장 촉진 물질, 즉 다시 그게 이제 거기에 나노 바이오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거기 식물에다가 주입을 하거나 분사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드론, 바이오 드론을 통해서 그 도킹 스테이션에서 명령을 내리면 바이오 드론이 떠가지고 그 특정한 숲에 또는 나무의 특정한 장소에 그 바이오 나노를 분사를 하든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발적인 창발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조작이 아니라 조장을 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식물의 그 생장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인간에게 유리한 유익한 기능을 최소화시켜주자. 그러므로 해서 기계적으로 인간이 트랜스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또 바이오틱하게 트랜스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새로운 창발과 인류의 전인적 강화를 실현해서 특이점,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 난제 극복을 하겠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므로 해서 강해진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휴먼 트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 식물 생물학적 한계를 AI가 바이오틱이 형성한 바이오포밍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인간과 자연을 상호 이롭게 하는 근미래 비전을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장 다음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난제로 봤고요. 요 내용들을 난제로 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트랜스휴먼 트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수목에 아까 어떻게 접속하느냐가 지금 그 자체가 난제되어 있잖아요. 기술적인 난제. 수목이 접속을 하고 두 번째가 그 언어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언어를 변환을 해서 수목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음식, 식품으로서 안전으로서 또 환경으로서 회복을 줌을 해서 인간이 강화된 인간, 트랜스휴먼은 될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또는 숲이 있습니다. 한 개체를 그렸는데요. 나무의 환경 정보를 이러한 그 BTM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트랜스퍼러블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식물의 이 피라고 할 수 있는 셉 워터 수액 흐름을 측정해서 도킹 스테이션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킹 스테이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50 내지 100m의 그 타워 같은 도킹 스테이션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AOTF 하이퍼스펙트라를 여기서 쏘아서 바이오 펄스 생체 리듬을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그 바이오 리듬은 보통 50 내지 또 50m 정도 또는 100m 정도 50에서 100m 정도의 고도에서 쏜다면은 저희가 한 2나노미터 정도 스케일까지 이 음파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국가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그 재선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큰 과제인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재선충의 그 매개충인 그 솔수염 한올소가 있습니다. 그 솔수염 한올소가 겨울 내내 바크 밑에, 껍데기 밑에 기생하고 있다가 애벌레가 만들어져서 탈출구를 만들어서 벌레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솔수염 한올소가 병균을 이나무 저나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부화되기 전에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이게 소리를 냅니다. 저는 인간은 못 듣지만 그게 한 10MHz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AOTF 하이스펙트럴 기술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멀리서도 그러한 그 병충해의 소리까지 음파까지 저희가 이미지로 불러들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수목에 필요가 할 수 있는 그 수액 흐름을 현장에 부착되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도킹 스테이션으로 전송을 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식물 언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식물 언어를 인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이오 포밍을 셋업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보통 테라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을 지구 환경화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바이오 포밍이라는 것은 바로 식물의 어떤 그런 그 언어를, 식물 언어를 인간 언어화해서 인간이 제어 가능한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바이오 포밍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치유와 회복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목을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에 보시면 가운데가 도킹 스테이션이고요. 숲이 있고 이런 그 바이옴들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AOTF 하이스펙트럴을 발사를 해서 숲을 관측을 합니다. 실시간 관측하고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그리드 패턴에 따라서 그 BTM 바이오 트랜스퍼러블 디바이스가 부착이 돼서 이 두 가지 큰 두 가지 요소들이 도킹 스테이션에서 데이터가 집적이 돼서 여기서 동시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식물 언어가 사람 언어로 변환이 돼서 어떤 치료에 대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치유와 회복의 단계고요. 이 치유와 회복의 단계는 THD, 소위 트랜스 휴먼 트리 생장 촉진 입자를 흡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리 단계조차도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개념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테스트베드라든가 실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일부 이제 연구 포지션에서 보시겠지만, 샤오미의 어떤 식물 관리기라든가 이런 건 돼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진보된 것이 MIT와 지금 MIT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이보그 보타니인데요. 사실 이 사이보그 보타니는 제 연구하고 궤가 맞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정도고요. 이 식물은 일방적으로 전자극 자극을 식물에 줘서 그 반응을 디스플레이하고 그걸 조작하는 그러한 이 개념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광범위한 숲 같은 광범위한 군집에 광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이오틱 기술을 통해서 바이오포밍을 이뤄내고 광범위 수막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고 자연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간이 강화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사선 행사는 지금 보시듯이 이런 뿌리 소통 곰팡이 철도의 개발이라든가 소리 소통, 전기 자기 소통이라든가 플랜트 페어리라든가 토양 수분 센서 이런 정도 개발되어 있고요. 저희 스마트트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드론 측정 기술, 식물 언어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종시 스마트파크 호수공원의 스마트파크 케어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대역 측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서 초분강, AOTF 초분강을 도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5년을 저희가 핵심 연구 첫 번째가 바이오옵틱에 의한 수목 생리적 파동 측정 장치 개발입니다. 그거 위해서 1단계는 한 48억. 그 다음에 핵심 연구 2를 위해서 잠깐만요. 핵심 연구 2를 위해서
핵심 연구 2위는 그 바이오 트랜슬레이트 기반 기술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 연구입니다. 거기에 28억.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포믹 핵심 기술인 생장 촉진 입자. 이거는 나노 바이오 기술 응용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3차년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50억 예산을 적정하게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핵심 연구에 속하는 건데요. AOTF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을 쓰면 지상으로부터 숲 같은 이런 그 식물에 대한 그 생체 정보를 고분해로 해서 실시간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러시아 기술 받아들인 국내 업체와 협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핵심 기술이 바이오포믹 핵심 기술을 위해서 생장 촉진 입자를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3단계 가서 바이오 관련 기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 네 번째로서는 도킹 스테이션 프로탑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진 아까 말씀드렸고요.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간 능력을 강화시켜서 트랜스 휴먼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